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친밀함을 필요로 하며 결혼은 그러한 필요를 가장 깊이 충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쌓여야만 평화롭고 행복한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초기에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으로 인해 다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때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져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민준은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상태에서 서연과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서연 또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다툼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점점 서로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민준과 서연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불교의 즉 사대서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인간관계의 조화와 화합을 위한 원칙입니다.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갈등을 줄이고 사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첫째, 베어는 사랑과 존중의 말을 뜻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과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동사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사나 육아, 경제적 문제 등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태도가 포함됩니다. 셋째, 미사는 상대에게 유익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작은 배려와 지원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사는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이루는 행동을 의미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해와 이해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 4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작은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에어를 실천하며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 피곤한 날 아침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준은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직접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서연은 민준의 배려를 느끼고 민준 또한 서연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툼은 대부분 서로의 기대와 실제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안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에어와 동사를 함께 실천하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대방에게 감사와 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로 바쁜 날에는 반드시 고생 많았어.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라고 말하며 실제로 행동으로 돕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NEFP는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최유진과 김성호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내 의견도 이해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 후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사와 이사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겨도 그것이 결혼 생활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평화롭고 즐거워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결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삶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이 없는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 협력과 화합의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김수현 부부는 결혼 10년 동안 매일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을 통해 깊은 신뢰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의견 차이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의 차이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결혼 초기 민준이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면 서연은 혼자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피곤함을 이유로 대화에 소극적이었고 서연은 그의 나만 힘든 일을 해야 하지 가는 생각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작은 불편은 점점 반복되면서 긴장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케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말로 서연의 피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점차 돈을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라고 말하며 실제 행동과 함께 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연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면 불만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와 아내의 경우 주말마다 청소와 장보기, 요리를 분담하며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사는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쌓이면 결혼 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소영은 남편이 힘든 하루를 보낸 날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소영의 이러한 배려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비삽화사는 갈등 상황에서 화합을 선택하는 원칙입니다. 논쟁보다 이해와 용서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박현우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갈등을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4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는 작은 다툼조차도 사랑과 배려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하루의 긴장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 예방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송하늘은 아내와 의견 충돌 시 먼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유지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민준과 서연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반복적인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건강한 의사소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 생활에서 2NEF 페프를 적용하면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깊게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부부는 10년 이상 이 원칙을 실천하며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을 생활화함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2NEF 페프는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조화와 화합을 위한 지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4가지 원칙, 즉 예어페어, 동사, 이사, 리사, 비사, 화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과 사고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깊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어는 사랑과 존중의 말, 즉 상대방의 감정을 상처 주지 않고 배려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서로의 하루를 묻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영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지훈은 돈을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들어줄게 라고 반응하며 실제로 경청합니다. 이런 작은 언어적 배려가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동사, 즉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행동은 결혼 생활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가사 분담뿐만 아니라 서로의 목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훈과 정민지는 주말마다 집안일을 분담하며 동시에 자녀 교육과 재정 계획까지 함께 상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부부 관계를 강화합니다. 동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표현입니다. 이사, 즉 상대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작은 배려와 관심을 통해 서로를 돕는 방법입니다. 김소영은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따뜻한 차와 작은 간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달래줍니다. 남편은 이러한 배려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덜고 아내에게 감사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강화하며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사, 즉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이루는 행동은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의견 차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우와 김유진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갈등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신뢰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2NEF PEP을 실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처음에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연 또한 민준이 힘들어할 때 작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배려의 반복은 점차 부부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2NEF PEP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상호 연계성입니다. 에어는 말의 힘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사는 행동으로 사랑과 협력을 실천하며 이사는 상대에게 유익한 행동으로 배려를 강화하고 비사는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한 원칙만 적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하루 일과 속에서 네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아침에는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서로의 일정과 감정을 공유하며 에어를 실천합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협력하여 동사를 실천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이사를 실천합니다. 만약 의견 충돌이 생기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비사를 통해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상화되면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에어케어는 단순히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의 사례에서 민준은
처음에는 서연이 말할 때 자주 끼어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길 바랐기 때문에 민준의 행동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민준은 이 점을 깨닫고 내가 먼저 들어줄게.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의견을 말할게 라고 말하며 에어를 실천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서연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부부의 대화 방식 자체가 평화롭고 생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사는 결혼 생활에서 행동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 많은 부부는 가사 분담이나 육아에 대한 갈등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훈과 정민지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후, 육아와 집안일의 부담으로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협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정민지가 아이를 준비시키고 이재훈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실천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리사는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소영과 박현우 부부는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이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날 따뜻한 저녁과 작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통해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작은 갈등조차도 쉽게 해소될 수 있게 만듭니다. 화사는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원칙입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이해와 용서를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현우와 김유진 부부는 종종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을 통제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유진이 특정 가사 분담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면 현우는 먼저 그녀의 의견을 듣고 내 입장을 이해했어. 우리 같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화합을 선택합니다. 이런 비사의 실천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NEFP의 4가지 원칙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에어가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사가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하며 이사가 작은 배려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비사가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실천될 때 결혼 생활은 단순한 일상적 공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의 하루 일과를 예로 들면 아침에는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서로의 업무와 감정을 공유하며 레어를 실천합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협력하며 동사를 실천하고 작은 배려로 이사를 실천합니다. 만약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비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하고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NEFP는 단순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감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4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김민주는 바쁜 업무와 가사 부담으로 피곤할 때 서연과의 갈등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관찰하고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2NEFP를 실천하는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인 사랑과 신뢰 구축입니다. 김수현 부부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을 실천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천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를 심화시킵니다. 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부가 다투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과정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 민준은 피곤하고 바쁠 때, 서연이 하루의 피로를 토로할 때 주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길 원했기 때문에 민준의 행동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민준은 이 상황을 깨닫고 오늘 하루 힘들었지? 내가 들어줄게.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의견을 말할게 라고 말하며 에어를 실천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서연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부부간의 대화 방식이 평화롭고 생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에어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자주 표현합니다. 서영이 집안일을 잘 처리하면 지훈은 정말 고생 많았어. 덕분에 집이 깔끔해졌네 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배려는 부부가 서로의 노력과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며 작은 갈등조차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에어를 실천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부정적 언어를 피하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견 충돌 시 내가 항상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 의견도 궁금해 라고 표현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유진과 김성호 부부는 이 원칙을 실천하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작은 다툼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에어는 또한 일상적인 감사와 배려 표현을 포함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며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밤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감정을 서로 이야기하며 작은 칭찬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언어적 배려가 결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내어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김소영과 박현우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불만을 공격적 언어가 아닌 감정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집안일 때문에 많이 지쳤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태도를 갖도록 돕습니다. 내어는 갈등 예방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며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내어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결혼 초기에 작은 다툼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건강한 대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내어는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과 연계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 피곤한 날 민준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오늘 하루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며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어는 결혼 생활에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공격적 언어를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하고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결혼 생활에서 행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목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공동의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결혼 초기 많은 부부는 동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불만이 쌓이고 갈등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재훈과 정민지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이재훈은 업무로 바쁘고 정민지는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느라 서로의 부담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불만이 반복되며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사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하루 일과 속에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정민지가 아이를 준비시키고 이재훈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서로의 업무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실천은 단순히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동사의 핵심은 행동으로 사랑과 협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집안일과 육아뿐 아니라 재정 계획, 자녀 교육, 주말 활동 등 결혼 생활 전반에서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지훈은 운전과 간식 준비를 맡고 서영은 놀이 계획과 안전 관리를 맡습니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노력과 역할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동사는 단순히 공동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표와 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김소영과 박현우 부부는 서로의 직업적 목표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영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때 현우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맡아 소영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동사는 또한 문제 해결과 갈등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논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서로의 입장을 듣고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둘이 앉아 각자의 부담과 역할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분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은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동사를 실천할 때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민준은 아침에 커피를 준비하고 서연은 아이 준비를 도와주며 서로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이 쌓이면 작은 오해나 불만이 생기더라도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동사를 실천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협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부간 친밀감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동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 안정과 사랑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동사를 꾸준히 실천하면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습관이 생기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민준과 서연, 이재훈과 정민지,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모두 동사를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깊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큰 도움보다는 매일의 작은 협력과 배려가 장기적인 평화와 사랑을 만듭니다. 아침 인사, 가벼운 도움, 함께하는 의사결정,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의 협력적 태도까지 모든 행동이 동사의 실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동사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가사 분담이나 육아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감정, 목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며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결혼 초기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지 않아 사소한 다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민주는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 했고, 서연은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사를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주말 일정을 조율하며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놀이를 맡았고, 서연은 집안일과 간단한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도우면서 다툼은 점차 줄어들고 상호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동사는 단순히 역할 분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재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며 각자의 지출과 저축 목표를 공유합니다. 어떤 지출이 발생할 때 두 사람은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 의견을 나누고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협력적 행동은 경제적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간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동사는 서로의 감정과 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김소영과 박현우 부부는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합니다. 현우가 업무로 지쳐 집에 들어올 때 소영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쌓게 됩니다. 동사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논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서로의 입장을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청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각자의 역할과 시간을 조율하며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실천은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동사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아침과 저녁에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커피를 준비하고 서연은 아이 준비를 도와주며 서로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이 쌓이면 작은 오해나 불만이 생기더라도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협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부간 친밀감과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동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측면은 서로의 목표와 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영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현우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맡아 소영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여합니다. 동사의 실천은 단순히 큰 행동보다 작은 행동의 지속적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침 인사, 간단한 도움, 함께하는 의사결정, 갈등 상황에서의 협력적 태도까지 모든 행동이 동사의 실천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장기적인 효과는 부부간 신뢰와 안정감 형성입니다. 민준과 서연, 이재훈과 정민지,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모두 동사를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깊게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작은 갈등조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사, 미사는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고 배려와 도움을 통해 상대방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실천은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고 작은 갈등조차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소영과 박현우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소영은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현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집안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반복되면서 현우는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사는 결혼 생활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의견 충돌이나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을 때 각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민지는 이도현이 피곤할 때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도현은 아이를 재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갈등은 오히려 협력과 이해의 계기로 변했습니다. 또한 이사는 단순히 일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표와 꿈을 지원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의 직업적 목표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수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지은은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맡아 수현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여합니다. 이사의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서로의 감정과 상태를 매일 관찰하며 작은 배려를 실천합니다. 서연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준은 따뜻한 말과 함께 작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이 쌓이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갈등조차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사는 또한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효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서로에게 준비된 음료를 건네거나 퇴근 후 집안일을 조금씩 돕는 것, 아이의 숙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 등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이러한 작은 배려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결혼 초기의 갈등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건강한 대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는 상대방에게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며 행동함으로써 하루의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함께 나누고 완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며 장기적으로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사는 동사와 함께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사가 행동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면 이사는 그 행동이 상대에게 유익하고 배려가 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주말마다 집안일을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도현은 청소를 할 때 민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민지는 도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호 배려가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사의 실천은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감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작은 배려와 도움을 꾸준히 반복하면 부부는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민준과 서연 부부는 모두 이사를 통해 서로를 지원하고 이해하며 결혼 생활의 질과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편안함을 생각하며 선택한 행동이므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사는 단순한 도움이나 호의를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반복되면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관찰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아침에 피곤할 때 먼저 커피를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며 "돈을 하루 힘들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바쁜 날에는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조율하며 민준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갈등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상대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협력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민지는 도현이 피곤할 것을 고려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도현은 아이를 재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사는 상대방의 목표와 꿈을 지원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의 직업적 목표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수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지은은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맡아 수현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여합니다. 이사의 실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찰과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감정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과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준과 서연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매일 관찰하며 작은 필요를 놓치지 않고 배려합니다. 서연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준은 말과 행동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서연은 민준이 지친 날에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돕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려가 쌓이면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 큰 효과를 만듭니다. 아침마다 서로에게 준비된 음료를 건네거나 퇴근 후 집안일을 조금씩 돕는 것, 아이의 숙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 등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이러한 작은 배려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초기의 갈등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결혼 생활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또한 정서적 안정과 행복 제공의 의미를 갖습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며 행동함으로써 하루의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함께 나누고 완화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며 장기적으로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사는 동사와 함께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사가 행동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면 이사는 그 행동이 상대에게 유익하고 배려가 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주말마다 집안일을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도현은 청소를 할 때 민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민지는 도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호 배려가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사의 실천은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감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작은 배려와 도움을 꾸준히 반복하면 부부는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민준과 서연 부부는 모두 이사를 통해 서로를 지원하고 이해하며 결혼 생활의 질과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편안함을 생각하며 선택한 행동이므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삽 화사는 결혼 생활에서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을 이루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원칙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의견 충돌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일 분담 문제로 자주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청소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감정을 터뜨리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둘이 조금 진정하고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갈등을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비사의 실천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사의 핵심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먼저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현이 집안일 분담에 불만을 표현하면 민지는 즉시 반박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또한 비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의 갈등 관리를 포함합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둘이 아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는 관점으로 논의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비사는 또한 작은 다툼을 큰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일상의 작은 의견 차이를 즉시 해결하거나 차분히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간에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말실수나 오해가 발생하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는 작은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화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두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행동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도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비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서로가 화가 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대방과 대화할 준비가 된 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부부간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며 갈등을 반복적으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사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를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비사를 통해 다툼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비사의 실천은 상호 존중, 신뢰, 이해, 협력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며 장기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정민지와 이도현,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 모두 비사를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사는 결혼 생활에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내어, 동사, 이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비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며 화합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결혼 초기 작은 의견 충돌에도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청소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 민주는 곧바로 방어적 태도를 보였고 서연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사의 원칙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며 둘이 조금 진정하고 차분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즉각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조율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작은 다툼도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사의 핵심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공감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도현이 집안일 분담에 불만을 표현하면 민지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사는 또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갈등 관리를 포함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재정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수현이 지출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지은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둘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협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동시에 부부간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비사는 작은 다툼을 큰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일상적인 오해나 말실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며 차분히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 약속 시간을 늦추었을 때, 서영은 즉시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지훈의 상황을 이해하며 조율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는 작은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화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김민준과 서연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방식이나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천합니다. 이런 행동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동시에 부부간 친밀감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비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서로가 화가 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나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대방과 대화할 준비가 된 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부부간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며 반복적인 갈등을 예방합니다. 비사는 또한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행복에 기여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를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비사를 통해 다툼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비사의 실천은 상호 존중, 신뢰, 이해, 협력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선택하며 장기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정민지와 이도현,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 모두 비사를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사는 결혼 생활에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에어, 동사, 이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 케어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담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배려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에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는 업무로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은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현우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고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레어의 핵심은 진심 어린 칭찬, 격려, 감사 표현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도현이 육아와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에어가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레어는 갈등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 대신 존중과 이해를 담은 말을 사용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우리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또한 레어는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 형성에 기여합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 늦게 귀가했을 때 서영은 오늘도 수고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부간 안정감을 제공하며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레어는 단순한 말뿐 아니라 행동과 함께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면서 동시에 작은 도움과 배려 행동을 함께 합니다. 수현이 피곤할 때 이지은은 음료를 준비하고 수현에게 고생 많았어. 항상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이런 언어와 행동의 결합은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레어의 실천에서 중요한 점은 일상 속 반복과 진정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큰 칭찬보다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서로의 노력과 존재에 대해 짧게라도 감사와 칭찬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어는 갈등 예방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의견 차이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존중과 공감을 담은 말을 사용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 정말 고마워. 우리 조금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문제를 조율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부부간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레어는 장기적인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안정감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민준과 서연,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모두 에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어는 결혼 생활에서 사랑과 존중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동사, 이사, 비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어는 단순히 친절한 말이나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배려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에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효과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우가 직장에서 피로한 상태로 귀가하면 소영은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라고 말하며 현우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현우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고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에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마음을 전달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에어의 핵심은 진심 어린 칭찬, 격려,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도현이 육아와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에어가 반복될수록 부부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에어는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 대신 존중과 이해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우리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에어는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 형성에 기여합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 늦게 귀가했을 때 서영은 오늘도 수고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부간 안정감을 제공하며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에어는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함께 결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면서 동시에 작은 도움과 배려 행동을 함께 합니다. 수현이 피곤할 때 이지은은 음료를 준비하고 수현에게 고생 많았어. 항상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와 행동의 결합은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에어의 실천에서 중요한 점은 일상 속 반복과 진정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큰 칭찬보다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서로의 노력과 존재에 대해 짧게라도 감사와 칭찬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또한 갈등 예방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의견 차이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존중과 공감을 담은 말을 사용하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집안일 분담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 정말 고마워. 우리 조금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문제를 조율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부부간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언은 부부간 신뢰와 안정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민준과 서연,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모두 애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어는 결혼 생활에서 사랑과 존중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동사, 이사, 비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동사는 특히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일과 육아 문제로 초기에는 자주 다투었지만 동사의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조율했습니다. 현우는 평일에 직장에서 지친 상태지만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소영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영은 현우가 바쁜 날에는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맡으며 현우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행동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동사의 핵심은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가게 관리, 자녀 교육, 집안일 등 모든 책임을 상호 협력적으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민준이 재정 관리를 담당하면 서연은 일상적인 지출과 집안일을 맡아 두 사람의 노력과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런 협력적 접근은 부부간 신뢰를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사는 또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각자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합니다. 민지는 정리정돈과 계획 수립에 능숙하고 도현은 요리와 육아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일을 수행할 때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협력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또한 동사는 갈등 상황에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중요합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 대신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 실천합니다. 이런 협력적 접근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동사의 실천은 또한 장기적인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습관이 쌓이면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주기적으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조율하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장기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상호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소영이 현우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맡아줄 때 현우는 소영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상호 지원과 협력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낍니다. 동사는 또한 일상 속 반복적인 협력 행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고 준비시키는 일, 퇴근 후 식사 준비와 청소, 주말 활동 계획 등 작은 일상 행동이 반복되면서 협력적 문화가 형성됩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이러한 일상 속 작은 협력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를 통해 부부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결혼 생활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내어, 이사, 비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동사는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부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육아와 집안일,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현우가 직장에서 바쁠 때 소영은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담당하며 현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반대로 현우는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소영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협력이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동사의 핵심은 공동 목표 달성과 역할 분담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가게 관리, 자녀 교육, 집안일 등 모든 책임을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합니다. 민준이 재정 관리를 담당하면
서연은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맡아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는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가 서로의 역할과 기여를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동사는 상호 보완적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민지는 계획과 정리정돈에 뛰어나고 도현은 요리와 육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수행할 때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일 뿐 아니라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동사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필수적입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의견 충돌이 생기면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식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결정합니다. 이런 접근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을 높입니다. 동사는 정서적 친밀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면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수현이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날, 이지은은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지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라고 말합니다. 수현은 이런 배려에 감사를 느끼며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이 강화됩니다. 동사는 또한 일상적인 습관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 아이 준비, 퇴근 후 식사 준비, 주말 청소 및 활동 계획 등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협력적 문화를 형성합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이러한 일상 협력을 꾸준히 실천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천은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면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재정 문제, 가족 행사,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동사는 장기적 안정성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습관이 쌓이면 부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정민지와 이도현,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 모두 이러한 습관을 통해 장기적 행복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결혼 생활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내어, 이사, 비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리사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실천하고 상대방의 행복과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과 배려를 제공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사는 특히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는 출퇴근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 날이 많았지만 소영은 그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집안일을 조율했습니다. 현우가 스트레스로 지친 날에는 소영이 아이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현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반대로 현우는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소영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호 배려와 유익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강화하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사의 핵심은 상호 유익과 배려입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재정, 자녀 교육, 집안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우선합니다. 민준이 재정 관리를 담당하면 서연은 가계의 일상적 지출과 집안일을 맡아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실천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부간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사는 또한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행동을 포함합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서로의 일정과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해 역할과 행동을 조율합니다. 민지는 도현이 업무로 피곤할 때 요리와 집안일을 맡고 도현은 민지가 바쁜 날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부간 상호 배려와 이해를 증진시키며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사는 갈등 상황에서 유익한 행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핵심적입니다.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자녀 교육, 재정 문제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방안을 우선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지훈과 서영은 각자의 역할을 조정하고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동시에 부부간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이사의 실천은 장기적 안정성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필요와 역할을 점검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실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는 또한 정서적 친밀감과 연결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며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소영이 현우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맡아줄 때 현우는 소영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상호 유익 행동은 부부간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일상 속 반복적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아침 아이 준비, 퇴근 후 식사 준비, 주말 활동 계획 등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부부간 상호 배려와 유익한 행동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민준과 서연 부부는 이러한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결혼 생활에서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이사는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우선 고려하고 협력하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는 재정 문제, 가족 행사,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상호 유익한 행동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는 결혼 생활에서 상호 유익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에어, 동사, 비사와 함께 실천될 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 협력, 유익한 행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에어 케어는 사랑과 존중을 담은 언어적 표현, 비사, 화사는 갈등 관리와 화합, 동사는 협력과 공동의 목표 수행, 이사, 미사는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 원칙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초기 결혼 생활에서 사소한 다툼과 갈등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현우가 직장에서 지친 날, 소영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며 현우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고, 현우는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소영에게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은 동사와 이사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에어의 실천은 두 사람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했습니다. 소영이 현우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라고 말하며 격려할 때 현우는 피로가 해소되고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비사의 실천으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 대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를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둘이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 통합 적용은 일상 속 반복적 실천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아침과 저녁의 짧은 대화, 주말 가족 활동, 집안일 분담, 재정 관리 등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 작은 다툼을 예방하고 서로의 노력과 역할을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진정성과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의 큰 칭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이 결혼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민지와 이도현 부부는 매일 서로의 노력과 존재에 대해 작은 감사와 칭찬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적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훈과 김서영 부부는 재정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지훈은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 서영은 생활비 절약과 가계 관리에 협력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우선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부부간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은 또한 장기적 안정성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반복적인 에어, 비사, 동사, 이사의 실천은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를 느끼게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는 서로의 역할과 필요를 이해하고 상호 배려와 협력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적용을 위해 부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말 표현, 격려와 사랑의 언어 사용, 비사의견 충돌 발생 시 즉각적 반응 대신 한 발 물러나 상대방 입장 이해, 문제 해결에 집중, 동사, 집안일, 자녀 양육, 재정 관리 등 역할을 협력적으로 분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 이사, 서로에게 유익한 행동을 우선 고려, 상대방의 행복과 편익을 위한 행동 선택. 또한 이러한 원칙들을 주간, 월간 계획으로 점검하며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회의에서 가사 분담, 육아 일정, 재정 계획 등을 점검하고 조율하며 서로의 필요와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부부는 작은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적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과 습관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비사, 동사, 이사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부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일수록 부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과 존중, 협력과 배려, 상호 유익을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의 필수 원칙입니다. 비사, 동사, 이사를 통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부부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와 김소영, 김민준과 이서연, 정민지와 이도현, 박지훈과 김서영, 김수현과 이지은 부부 모두 이러한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